겁나 떨려. 제가 지금 어차피 잘 안 되면 계속 찍을 거잖아. 그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포동에 살고 있는 김리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새움마을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저희 마을 닉네임은 백발마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혹시 보이시지 않나요? 이런 자리가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네, 세움은 비움, 배움, 채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마음을 비우고 함께 배우면 함께 알아가면 마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목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람에 대한 또 마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곳이라고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새움마을연구소 일이 곧 저의 일이기도 해서요. 우선 주민자치와 관련을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에 있어서 마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마을계획 수립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고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은 아닌데 한마디로 민주시민이 뭐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조금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회의 변화와 흐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보고 그 참여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시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대상들이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학생들하고 교육을 할 때 그 초반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저는 학생이지 시민이 아닌데요? 또는 시민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시민이지 지금은 제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라고 답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 교육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들은 시민입니까? 아니면 민주시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그냥 시민인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민주시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시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쉽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은 학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시민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민주시민 교육 안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감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사회에 변화시킬 것인지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요즘 한 몇 개월 동안 소방대원 대장님들에 대해서 그런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소방이라는 특수한 직업 때문에 이분들은 탑다운이 너무나 내장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상하로 내려 꽂는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결정하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을 때, 초반에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응을 못 하시다가 3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구나, 민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변화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를 느끼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많은 활력을 얻었습니다. 네, 반대로 어렵다고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는 너무 민주적이야. 나만큼 민주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사실은 요새 현대인들은 대부분 본인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분들을 생각을 어떻게 전환을 시켜드려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민주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거구나 라고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점에서 좀 어려운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기다려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좀 참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도 민주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꾸준히 학습되어야 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뽑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꼭 필요한 3가지만 뽑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흔히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넌 연애를 책으로 배웠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뭔가를 하는 거는 같은데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대처 능력이 잘 안 되고,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는 남녀의 관계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정말 상대방 이성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그거에 미치지 않게 엉뚱하게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너는 왜 연애를 책으로 배웠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교육에, 민주시민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계가 좀 편견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감이 있는, 너무 형식적이거나 리액션만 있는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이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협적인 사고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로 서로 나아갈 수 있는, 즉 편견 없는 관계, 공감이 있는 대화, 비판적인 사고, 이 3개가 민주시민 교육에서 조금 우리가 장착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도 있고요. 책도 있기는 한데, 인물은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너무 이름을 드러내면 그분이 불편하실까봐 인물을 제가 드러내지 않고 책을 2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과연 시민이 무엇인지,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뭘 조금 알아야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으시다가 이거는 조금 원론적인데, 아니면 이 책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집에 우리가 참고서를 두고서 내가 필요할 때 읽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급하게 말고 한 장, 두 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거는 이렇게 모두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 그 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요새 자치하는데 이런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관여를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여서요. 이 두 권의 책들이 민주주의, 민주시민, 그 다음에 참여, 어떻게 자치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쓴다면, 네, 제가 꼭 책을 한 권 쓰기를 바라고요. 제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닉네임을 따서 백발마녀가 불러일으킨 민주바람? 뭐 이렇게 제목을 조금 정해보고 싶고요. 첫 시작은 세상의 변화는 두 사람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입지? 사무실에 출근하면 믹스를 마실까? 원두를 마실까? 점심을 뭘 먹지? 이 지금 기획안을 대표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나? 등등 매일매일을 고민과 결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결정 내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조율한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민주시민이고 민주시민의 기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방식이 또한 어렵기도 하지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 장착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민주시민의 기본을 주위의 다른 분들한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조금 더 밝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인사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